아, 안녕하세요. 테타리코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 할 얘기는 오늘 할 얘기보다 저번 에피소드는 잘 들으셨을까요? 지금, 팟빵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재생 요청 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긴 했거든요. 75? 근데 이게 통계를 보면은 통계가 아니라 방송 관리에 뭐가 있는 거지? 어디서 찾는 거더라? 여기 있다. 평균 청취 시간이 나와요. 재생수 85회인데? 재생수 85회인데 평균 청취 시간이 14분. 53분 올렸는데 14분. 그러니까 나머지 40분은 못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번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오늘은 또 저번 에피랑 마찬가지로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인데 오늘은 좀 날이 좀 흐려요. 비도 많이 오고 좀 여름 같지 않게 춥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좋은 꿈을 좀 많이 꿨습니다. 두 번인가 좋은 꿈을 꿔가지고 복권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권을 주변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권을 엄마랑 아빠도 복권 엄마는 사본 적도 아예 없으신 것 같고요. 아빠는 진짜 좀 젊으셨을 때 가끔 그리고 저는 그 스피도 3번 해본 게 전부인데 언니 말로는 형부는 이제 종종 취미로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전에도 좋은 꿈을 꾸면은 로또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동네 그 로또 판매점이 문을 닫는 거예요. 휴무를 해가지고 도저히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항상 못 사다가 어제는 그냥 불현듯 근데 또 이제 판매하실 때 항상 현금만 되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래서 엄마한테 10,000원 현금 있으면 달라.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나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10,000원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로 5,000원짜리 2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찍기는 좀 그것까진 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뽑았거든요. 초심자의 운 생각하면서.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 꿈을 저번 주에 꿨는데 어제 샀다고 너무 지났나? 그 꿈의 그 유통기한이. 그래서 좀 기대 중이고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어제 언니랑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은 1등이 된다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1등이 된다 생각했을 때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번 회차 거 보니까 여러 명이서 나누었더라고요. 여러 명이 당첨이 돼서 여러 명 나눴는데 21억 몇천 이렇게 가져가셨더라고요. 아마 새 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언니랑 어제 얘기한 거는 그 20억 정도의 가치에 내가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빚을 좀 갚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잔챙이로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 학자금 대출, 카드 할부값 이런 거. 이런 잔챙이들은 일단 싹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은 아무래도 매달 내야 되는 건 맞겠지만 핸드폰 할부값 그거를 한 번에 싹 갚아서 딱 그 통신 요금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언니랑 엄마 아빠 이렇게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갚아주겠다. 그리고 언니네는 아직 차가 없어가지고 차에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가지고 차가 없대요. 운전도 잘 안 하고 언니는 내가 차를 사주겠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언니랑 상의를 해본 결과 빚을 갚아주거나
뭘 사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마를 떼서 주는 게 뒷말도 덜 나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갚을 거 있으면 갚고 써야 될 거 있으면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 엄마, 아빠 각 1억씩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알아서 쓰는 걸로. 그리고 이제 돈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빚이 막 몇 억씩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나면은 집을 사야죠. 집을 사고, 근데 집을 또 서울에다가 집을 사서 그거를 세를 내주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또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동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차라리 집을 하나 얻어서 그 집을 싹 다 고쳐서 살고 거기서 살고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돈을 더 얹어서 다른 집으로 가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1억 받는다고 해서 그걸 다 받을 것 같진 않거든요. 새해 전일 테니까. 그러니까 몇 억씩 떼어 가겠죠, 거기서. 근데 또 되면 좋겠지만 되면은 뭐 할 거는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계획은 첫 번째로는 빚을 먼저 다 갚는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집을 살 수 있으면 집을 하나 산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딴다. 저 아직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운전면허를 딴다. 그리고 차를 산다. 근데 차를 살 거면 좀 튼튼한 차. 근데 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하는 게 진짜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내가 그냥 원할 때 차 가지고 나가서 가고 싶은데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니까 지하철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차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점심에도 뭐 엄마랑 뭐 언니랑 뭐 차 타고 나가서 뭐 밥 먹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트럭들이 운전을 좀 너무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안산 넘어선가 하여튼 그쪽에 엄마 아빠가 아는 모밀집이 맛있는 데가 있다고 가자고 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엄청나게 큰 트럭 있잖아요. 그냥 뭐 몇 톤 트럭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항구로 나갈 것 같이 큰 트럭. 그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 앞에 계셨는데 그 위에 뭔가 철제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직사각형으로 된 거를. 근데 그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화물 넣는데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흔들렸어요. 근데 또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어가지고 딱 두 라인밖에 없는 데였어요. 우리는 가는 쪽이고 이제 오는 쪽 이 두 라인밖에 없었는데 트럭 위에 있는 그 철제물이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냥 그걸 안 먹고 고정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덜렁덜렁 거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인가 아빠랑 트레이더스 갔다가 집에 가는데 저희는 이제 4차선인가 그런 도로에서 직진을 하는 쪽이었고 4차선이 아니겠다. 모르겠어요. 사실 운전 안 해가지고 4차선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직진을 하는 거였고 트럭 그 화물 트럭 같은 게 꺾어서 이제 좌회전해서 가는 거에 맞물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트럭이 너무 재빠르게 좌회전 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물 트럭이 흔들렸어. 휘청거렸어.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 운전을 왜 다들 그렇게 위태롭게 하시는지.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 릴스 보면은 한문철 TV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다 잘해야지 내가 온전하게 집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온전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극히 드물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딴다 해도
운전할 때 운전 면허를 따면 내가 초보일 텐데 이렇게 험난한 도로에서 내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차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보류가 되긴 했어요. 일단 차가 있으면 너무 편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 위험한 게 일단 첫 순위로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일단 보험금 그것도 꽤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운전면허를 아직 안 땄으니까 30살인데도 불구하고 안 땄으니까 이게 운전면허를 한번 따고 오래 지나면은 그 보험금 금액이 줄어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0살에 운전면허를 바로 따서 바로 차를 사서 운전한다? 그럼 보험금이 장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사면은 보험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보험금이랑 무슨 자동차 세도 나가겠죠 나중에. 뭐 연말정산할 때 세금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때 내가 뭐 운이 안 좋게 아니면 뭐 내가 실수를 했거나 뭐 상대방에서 실수를 해서 뭐 차가 좀 긁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내가 부담되지 않게끔의 금전적인 그게 있다면은 그때 따고 싶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 돈이 무섭지, 그러니까 건강도 무섭긴 하지만 돈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운전이라는 게. 차, 아니야. 집을 먼저 사고, 아니,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집이었죠.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는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차를 내가 뽑을지 말지. 일단 운전면허도 안 따긴 했거든요. 운전면허 저 20살 초반 때 동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는 저희 동네에선 안 다녔는데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이 좀 있어서 걔네랑 이제 자주 놀았고 지금도 같이 노는 친구들인데 걔네가 이제 저희 한 스물 셋넷이었을 것 같아요. 셋넷 때 운전면허를 따겠대요. 같이 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나 운전면허 딸래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운전면허 어릴 때 따서 어차피 운전도 못 하는데 뭐하러 벌써 따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엄마도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딴 거여가지고 엄마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때 아빠가 운전면허 오히려 젊었을 때 따는 게 낫다고 그 장롱면허가 되더라도 보험금이 계속 내려가니까 그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나 딸래. 그럼 나 지금 딸래. 애들 딴다니까 나 같이 딸래. 했더니 아빠가 그래 따. 근데 아빠 돈으로 따면은 너가 열심히 안 할 게 뻔하니까 너 돈으로 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대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끽해봐야 저 대학교 대학생 때 돈 없었거든요. 대학생 때 돈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겠지만 진짜 없었어요 돈이. 저희 집은 용돈도 거의 안 주는 집이어가지고 용돈을 주긴 했는데 용돈을 10만 원씩 받았어요 월 10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 핸드폰 요금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교통비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재료비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재료비까지는 제가 커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이제 뭐 화판 살 때나 아니 캔버스 큰 거 사야 될 때는 뭐 10몇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용돈 10만 원 받는데 뭐 13만 원짜리 캔버스를 내가 무슨 수로 사 그거를 아무리 알바를 해도 내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몇 갠데 그래서 그럼 안 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따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아니 몇 년 전도 아니야 1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 이제 따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 나이가 됐으니까 자기 차가 있는 친구들은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급할 때 운전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생각보다 급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빠가 그날 뭐 저녁에 모르고 반주를 했어.
그럼 운전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지금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는 술 마시고 엄마 아파가지고 알아 누웠는데 엄마가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필요한 순간이구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때 뭐 제가 카카오 택시 불러드려가지고 안전하게 두 분이서 가시긴 했지만, 뭐 그런 순간이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운전을 또 너무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도로에만 나가면 자기가 뭐가 되나? 뭐 용기가 생기나 갑자기?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운전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고쳐먹긴 했어요. 운전이라는 게 진짜로 이거는 단순히 어디를 이동해야 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교통수단인 것도 있지만, 안전과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간 따겠지만. 근데 사실 내가 운전하는 거는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지만, 누가 운전해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희 아빠가 또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운전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그 운전할 때 좀 과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급브레이커를 좀 밟는데, 누구나 다 운전을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생기겠죠, 당연히. 뭐 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하여튼 밟을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의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짜 부드럽게 쫙 멈춰지는 느낌이 들게끔 하거든요, 저희 아빠는. 그래서 누가 좀 운전해주는 차 타는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복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저희. 그, 그래서 일단 집을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빚을 다 갚으면은. 운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 일단, 아니, 운전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또 아무래도 미술을 오래 해왔으니까, 그 미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예쁘게 생겼다, 뭐 내가 뭐 화장을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전혀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딱 추구하는 그 미의 기준이 있어요. 명확하게. 누구나 대부분 있겠지만, 제가 주위에서 봐온 결과 그 주위가 대부분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겠지만, 봐온 결과 딱 그 명확하게 꽂히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 미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사서 집을 좀 뜯어 고치고 싶어요. 요즘 제가 백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이제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강의 듣거나, 집에서 강아지들이랑 놀거나, 언니 퇴근하고 나면은 유튜브 같이 보거나, 인스타그램 릴스 보는 게 일상인데, 릴스에 별의별 게 다 뜨잖아요. 근데 본인이 류의 어떠한 종류의 그 릴스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쪽 분야가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보는 게 그 레노베이션 하는 거. 어, 하우스 플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좀 오래된 집을 사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집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 뭐 가벽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조 벽이 아닌 이상 허물어도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우스 플립은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래된 집을 사서 새 집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걸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미국 그 인스타 릴스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미국 집은 대부분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그냥 어떠한 구조물 위에 그냥 카펫이 깔려 있다라고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전혀 없을 텐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게 곰곰이 그냥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곰곰이만 해봤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집, 그러니까 보통의 집 마루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아니,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하여튼 나무 위에 나무를 이제 코팅을 해서 그 이제 바닥이 되면은 그 바닥 위에 이제 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제 그 집 플립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그 카펫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그 카펫을 드러내면은 밑에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나무 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굉장히 좀 멋들어진 타일이 숨어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뭐 깨끗하게 기계로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코팅제 있잖아요. 코트 하는 거, 색깔 변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방수 코팅이라든지 그거를 또 이제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제거를 하고 청소 막 깔끔하게 해주고 다시 코팅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진짜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깨끗해짐이. 하여튼 그래서 집을 사면은 집을 좀 인테리어를 좀 제 멋대로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 초등학교 8살 정도에 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잠깐 외국 나갔을 때 재활을 하면은 그래서 저희 외국 나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잠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집을 이제 그걸 한 거죠.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집이 좀 이렇게 오래되긴 했는데 예스러운 거는 그렇게 찾아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엄마가 또 아무래도 안목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예 그때 뭐 체리몰딩 싹 다 제거하고 욕조도 다 드러내가지고 샤워부스 설치하고 벽도 최대한 그 시대 안 타게 그냥 하얗게 말끔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집이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저희 집이 못생긴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집이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한 리모델링 그대로거든요, 집이. 그래서 이 집이 저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못생겼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희 집이. 가구가 좀 너무 많은 거랑 아무래도 좀 한 집에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은 살림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도 나이 드니까 매주 매주 청소를 이렇게 깔끔하게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청소를 잘 하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집을 좀 싹 다 한번 고치면 어떨까? 응? 우리 집 말고 새로 사는 집 복권 당첨되면 아니 우리 집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이 집을 팔 것 같진 않아요. 이 집 너무 애착이 좀 있어. 이 집을 내가 막 사랑에 미쳐까지는 아니지만 애착은 있단 말이죠. 몇십 년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팔긴 좀 아깝고 차라리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뭘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 한번 싹 고치고 새로운 집 사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언니랑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큰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빚 갚고 뭐 집 사고 집 고치고 이러는 거는 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은 PT를 좀 받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대학원생 되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살을 또 계속 이렇게 빼는데 또 다시 쪄. 그게 미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찐 상태라 지금 빼고는 있거든요. 빼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 얘기 하는 거 진짜 싫은데 그게 바뀌긴 하더라고요. 내가 20대 대학생 때 그냥 안 먹고 살 빼는 속도랑 지금 와서 안 먹는 속도로 살 빠진 속도가 현저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PT를 좀 받고 싶어요. PT가 또 이게 내가 운동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PT에다가 그만큼 돈 쓰는 건 또 아까워. 전혀 아깝지 않을 텐데 하고 나면은 아주 뿌듯하고 내 몸도 바뀌어 있고 내 생활 습관도 바뀔 텐데 지금 당장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되면은 PT 끊고 또 뭐 하지? 아 제가 피부 장벽이 좀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요. 뭐 이렇게 제 피부가 뭐 문제성 피부까지는 아닌데요. 뭐 여드름이나 뭐 뾰루지 같은 거는 잘 안 나는 피부긴 해요. 근데 피부 장벽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좀 피부과에서 세우는 게 아무래도 피부는 좀 돈을 들여야지 그게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나머지 돈은 다 저축해요. 저축해서 은행에다가 고이 모시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복권이 되면은 일단 직업은 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직업은 갖고 뭐 20억 갖다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구만. 직업은 가져야죠. 그 남은 돈을 조용히 은행에다가 모시고 이제 뭐 빚도 없고 집도 있으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소소하게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소소 소소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월급 가지고 또 막 월급을 내가 뭐 3, 400 한 달에 3, 400 벌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3, 400 받으려면은 능력도 있어야 돼가지고 나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좀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계획 있으시면은 좀 나눠봐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제 복권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서로 공유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뭐가 좀 최선의 선택인지 한번 방안을 좀 쫙 살펴보고 어떤 걸 1순위로 둬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형부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형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형부한테 일단 말은 안 했고요. 형부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나도 방금 알았어요. 내가 형부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 언니랑 형부랑 10년을 사귀었어요. 10년을 사귀었어요. 둘이 20살 때 둘이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동창이어가지고 20살 때 그 중학교 동창회를 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서로 다시 인지를 한 거예요. 그 중학교 때는 친하지도 않았대요. 제가 알기론 안 친했거든요. 안 친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살 때 만나기 시작했다가 지금 목이 너무 간지러운데 알러지 약 좀 먹고 올게요. 알러지 약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형부 얘기를 언니 20살 때 20살 때 동창회에서 만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또 공교롭게 둘 다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재수를 해가지고 20살 때 재수가 그 뭐냐 뭐가 끝난 거지? 그 수능이 끝나고 이제 만난 거죠. 언니도 미술을 했으니까 언니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도 이제 실기를 해야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1월 달까지는 저희는 그림을 그려야 돼가지고 수능 끝났다 해서 자유가 아니라 수능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시를. 그래서 언니 이제 입시를 할 때도 좀 안 다 바쁘긴 한데 좀 이렇게 넉넉한 시간이 갑자기 생길 때가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해? 하여튼 언니 재수 끝날 무렵인지에 동창회를 해서 둘이 거기서 만났는데 둘이 이제 친해진 거예요. 공통점도 있고 둘이 이제 서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서로 잘 맞았나 보죠, 친구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놀기 시작했나 봐요, 같이. 근데 웃겼던 게 이거 언니가 얘기하면은 진짜 개싫어할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나는 웃긴 걸 어떻게 해. 언니랑 저랑 친해가지고 서로 친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데 언니가 갑자기 친구랑 놀러 간대요. 항상. 누구랑 가냐? 물어봤죠.
근데 언니가 삐이랑 이름 어떡하지? 형부랑 논데 어 이름 삐 처리할게요. 형부 이름을 지금 새로 정해야겠다. 뭐하지? 이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음 마이포카츄? 하여튼 형부를 지금부터 형부라고 하면 되잖아. 형부 이름 아니야. 마이포카츄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그 언니가 누구랑 놀러 간대 맨날. 그 언니 누구랑 놀러 가는데? 이러면은 마이포카츄랑 놀러 간대요. 그래서 마이포카츄가 누구야? 그랬더니 중학교 친구래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충분히 이제 친구 이성이더라도 친구랑 놀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많아지는 거예요.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도 그 이성 관계를 잘 몰라도 알 정도였어. 이거는 둘이 분명 뭔가 있는 건데 둘이 친구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니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 누구랑 놀아 이러면 마이포카츄랑 누구랑 가는데 마이포카츄랑 어디가 마이포카츄랑 놀러 이러길래 제가 하루는 좀 놀랬어요. 마이포카츄 좋아해 이렇게 놀렸나? 그랬더니 언니가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친구랑 놀겠다는데 왜 자꾸 놀리냐, 부럽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놀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화를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나? 하여튼 몰라. 하여튼 기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사귄대요 갑자기 마이포카츄랑.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게 이제 둘이 21살 되면서 이제 사귄 건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10년을 사귀었는데 저는 그 언니가 이제 오래 사귄 거잖아요. 10년이면 정말 오래 사귄 거니까. 오래 사귄 사람들의 그 스테레오타입이 진짜 싫거든요. 저는. 그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무슨 뭐 오래 사귀면은 약간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10년 사귀어도 화목하고 행복하게 산뜻하고 설레면서 잘만 사귀더만 무슨 10년 사귀면 이젠 가족이지 뭐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가족이랑 뽀뽀하나? 가족이랑 키스하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 하여튼 언니는 10년 사귀었는데 저는 아주 보기 좋게 사귀었다고 생각해요. 둘이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중학교 나왔으니까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언니랑 형부가 다.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사귀었어요. 동네에서 사귄다고 해서 뭐 일주일 내내 만나고 막 맨날 붙어있고 이건 아니었고 둘 다 워낙에 바빴기 때문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둘이 데이트하고 영화 뭐 나온 거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보러 가서 보고 아마 형부는 영화관에서 잤겠지만 하여튼 그런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예쁘게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한 건데 형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형부 얘기를 할 게 없네요. 뭐 하여튼 언니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언니는 이렇게 결혼을 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언니는 누굴 만나도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결혼을 무조건 안 한다. 나는 결혼 반대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형부는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합의하에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이제 형부도 이제
이제 힘든 거 다 끝나고 언니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리도 컸고 자립심도 어느 정도는 생겼고 그랬으니까 이제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둘이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오늘 좀 주변 소음이 좀 심하네요. 왜 이러지? 일단 둘이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들도 이제 서로 누군지 다 알고 있었고 형부나 언니가 결혼을 한다면은 서로의 짝이 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날짜를 잡았죠. 근데 날짜를 이제 명확하게 잡은 거는 결혼 준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 얘기를 하기만 하면은 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저랑 언니랑 워낙에 친하기 때문에 뭐 언니가 슬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언니가 뭐 결혼 준비 너무 힘들어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결혼의 결자만 꺼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나가지고 한동안은 한두 달은 언니가 결혼 얘기를 하는 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눈물만 나가지고 그래서 언니 결혼할 때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어가지고 언니 결혼 사진이 진짜 악몽이야 나에겐. 근데 왜냐면 계속 울어가지고 얼굴이 무슨 달만해졌어. 엄청 커. 막 부었어. 눈이랑 코랑 입이 다 부었어. 꼴을 봐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슬프네요. 그 결혼 사진 평생 갈 텐데 그 평생 갈 결혼 사진에 이따위만한 얼굴로 눈, 코, 입 다 부어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근데 그것까진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언니랑 형부랑은 그렇게 10년 예쁘게 사귀고 뭐 그리고 둘의 사정은 둘만 알잖아요. 부부끼리의 일은 부부끼리만 안다 이런 것처럼 저는 그건 부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언니랑 형부랑 사귈 때 뭐 힘든 일도 많았겠죠 서로. 근데 뭐 누가 바람을 피웠다, 누가 잠수를 탔다 이 정도로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뭐 서로 뭐 의견 차이가 있었긴 했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티를 내진 않았어요. 언니랑 형부 둘 다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런 거 다 구구절절 남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또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언니랑 형부가 굉장히 이쁘게 만났던 거는 사실이고 주변에 너무 오래 사귀었다 얼마나 사귀었는데 이러면 우리 뭐 4년 막 이러면은 간에 기별도 안 차. 그 기간이 나는 그렇게 누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으면서 뭐 주위에서 본 것만 어디서 잔뜩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그게 오래 사귄 건가 싶은 정도의 그건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언니랑 뭐 형부랑 뭐 10년 사귀었어 이러면 막 주위에서 10년이나 막 이런 저는 뭐 어쩌라고 소리 예쁘게 사귀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냥 미디어에서 그런 오래 사귀었다 하면은 막 둘이지 가족이지 막 이런 저는 그게 정말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둘은 그렇게 잘 만나고 잘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형부가 형부 직업이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이어서 그 어떤 그 뭐 몇 월부터 며칠 몇 월은 항상 바빠요. 그래서 형부가 어떤 일정 기간에는 항상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되면은 언니네 집에 아주 자주 놀러 간단 말이죠. 집도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언니랑 형부는 힘들겠지만 난 좋아. 나는 언니랑 놀 수 있으니까. 형부랑 언니는 서로 보고 싶겠지만 그건 뭐 내가 뭐 어쩌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서로에겐 안 좋겠지만 나한테는 좀 괜찮았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형부가 그래서 저를 고2 겨울방학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3 올라가기 전 방학 때부터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고3 재수 3수 대학교 1학년 편입, 대학교 1학년 2학년 편입 이후까지 다 봤어요. 대학원 가는 것도 다 보고, 대학원 수료하는 것도 다 보고, 일하는 것도 보고.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형부는. 그래서 뭐 되게 형부를 가족으로, 이제 가족이 구성원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호적에 딱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되게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기도 했고, 뭐 우리가 다 같이 막 놀러 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오며 가며 잘 만나고, 대학교 초반 때는 같이 술도 열심히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언니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2살이 많으니까 형부도 이제 저보다 2살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오빠라는 소리를 좀 싫어해요. 오빠라는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낯간지러서 못 해먹겠어. 이것도 다 미디어의 폐해인데, 미디어에서 자꾸 오빠 오빠 이러니까, 오빠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남성을 부르는 칭호인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뭔가 내가 너무 막 너무 이렇게, 하여튼 그 오빠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형부를 그래서 형부 이름 마이포카추니까 포카스 이렇게 불렀어요. 모모스 이렇게. 그 오빠라는 그거, 오빠, 저 오빠 있거든요. 저한테 오빠는 사촌 오빠 2명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안 돼요. 못 하겠어. 아마 저 뭐지? 대학생 땐가 그때 한번 술 먹고,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름으로 존댓말은 꼬박꼬박 했지만 제가 예의를 갖추긴 했거든요. 막 이름 부른다고 해서 이것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거 혹시 해주실래요?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했어요. 행동은 아직도 존댓말 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는데 언니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근데 나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술 먹고서 이제부터 오빠라고 부를게요. 대본 오빠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리셋. 그때 한 1시간, 2시간 오빠라고 불러보고 다음부터 오빠라고 전혀 안 불렀어요. 나에게 오빠는 나의 사촌 오빠들 2명밖에 없으니까. 좀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형부한테 존댓말 쓰고, 뭐 존댓말 쓴다고 서로의 관계가 뭐 더 어색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살아본 결과로서는 그냥 존댓말로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고, 굳이 말 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서로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윗사람한테 반말하는 거 좀 어렵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아직도 형부한테 존댓말 쓰고, 그래서 형부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오빠라고는 절대로 못 부르겠고, 이제 형부가 됐으니까 모모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애반 것 같고. 그리고 형부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거든요. 언니 결혼하고 초반에는 맨날 모모스는 언제 온대? 이렇게 물어보고, 모모스는 뭐해? 이렇게 언니한테 물어보면은 답변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형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입에 아주 찰싹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저랑 가까이 사는 것도 좋고, 형부가
바쁜 것도 좋고. 아, 바쁜, 근데 너무 몸은 좀 챙겨가면서 바빴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균형이 안 맞아서 좀 안 되긴 했는데, 일단 형부가 없는 언니의 집은 좀 좋아요. 언니랑 둘이서 영화 보면서 놀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녹음을 좀 이렇게 끊었어요. 제가 자꾸, 왜 오늘 갑자기 알러지가 이러지?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목이 진짜 참을 수 없이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도 간지러울 때가 있고. 근데 오늘이 딱 그러네. 분명 한 1시간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녹음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무슨 알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서 소음 진짜 심하고, 저희 옆집이 또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분명 6월 15일까지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무슨 아침 7시 반부터 두들기고 있어, 공사를. 진짜 왜 줄까? 하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을 거니까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좀, 아니 왜 이때까지 공사 다 끝낸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좀 투닥투닥거리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쫓아가서 막 고소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고소가 답도 아니고. 그리고 강아지도 짖네. 오늘 녹음 녹음? 오늘 내용은 어땠어요? 다들? 저번 거는 저번 게 좀 더 재밌었나? 나는 이번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복권이 그 추첨일이 토요일이래요. 토요일이라서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야, 복권 사는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 여튼 복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말고 10,000원 그냥 뭐 어디다 기부했네. 언니랑 형부 언니 며칠 전에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무슨 요일 날 시간 돼? 일단 언니가 마침 약속이 있긴 했어요. 언니가 일정이 있긴 했어요. 언니가 일정이 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뭐 없으면 나랑 팟캐스트 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언니가 안 된대요 아직. 왜냐면 언니랑 저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목소리가 똑같은데 서로 발음 차이도 있고 억양 차이도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둘이 녹음하면은 문제점이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될까 싶긴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둘이 말하는데, 아, 저희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은 저희 중딩? 고딩? 때까지만 해도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중딩 때까지였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하고 있다가 이제 집 전화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받을 거 아니에요. 언니나 나나. 그럼 엄마가 구분을 못해. 누가 받았는지. 여보세요 하면은 어? 누구니? 이러면은 언니 이름 부르고, 내가 받으면 언니 이름 부르고, 언니가 받으면 내 이름 부르고. 근데 아빠는 구분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빠는 구분을 하긴 해요. 우리 둘 목소리를. 근데 아빠는 언니랑 엄마 목소리 구분을 못해. 그리고 형부랑 언니랑 사귈 때, 연애할 때 언니한테 이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형부한테. 그러면은 제가 언니인 척하고 여보세요 하면은 몰라. 그냥 언니인 줄 알고서 그냥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 각 잡고서 하면은 모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연애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아마 여기에 출연하 녹음한 나오 피처링 하는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게스트를 섭외는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형부? 형부랑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형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부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 물어보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다음에는 형부랑 아마 바로 다음은 아닐 것 같고 제가 그 커말 자격증 시험을 날짜를 잡았어요. 원래는 6월 말에 보자 이게 목표긴 했거든요. 근데 며칠 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들어갔는데 저는 주말에 보고 싶어 했어요. 주말 오전에. 근데 없는 거예요. 6월 주말이. 6월 주말이 없네, 애초에. 30일이 금요일이니까. 바보였네, 그냥. 어이가 없네. 그래서, 근데 또 평일에는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7월달 첫 주, 둘째 주 주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6월 30일로 해놔가지고, 제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를 형부랑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추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것도 뭐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들 몇 명, 언니, 형부,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거든요. 좀 들으면 재밌을 것 같고 언니랑 형부는 더 재밌겠죠. 둘 얘기니까. 아니면 싫어하거나 싫어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튼 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낮, 아침, 새벽, 오후,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